이태원 참사 1년, 여야도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추모대회 참석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위원, 임세은 민주당 국민소통위 상임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일이 1년 전 오늘 있었습니다. 이 여야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을 위로할 텐데요. 오늘 민주당은 지도부가 총 집결을 하고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 몇몇 인사들이 이 추모제에 참석을 하게 될 텐데 국민의힘의 참석은 여전히 개인 자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든 당 차원에서 참석을 하든 희생자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유이동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만희 사무총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에서 참석을 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것이 민주당이 애초에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기로 하고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서 투쟁에 힘을 실어달라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 차원의 대규모 동원 행사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정쟁에 이용한다라고 봐서 당 차원에서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했고요. 대신에 30일에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 주관하는 추도식에 따로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에 정치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1년 전에 159명 가까운 아마 이제 그 이후로 트라우마 치료받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160명 이상의 우리 젊은 청춘들이 희생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의 색깔을 입히는 것 자체가 그런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이 추도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서 특별히 챙기고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시는 게 민주당, 특히 야당이 주최하는 행사였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민주당에서 그럼 주최 측에서 빠지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입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이 국가 재난 상황인 것입니다. 굉장히 국가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에서 이런 추모 행사를 기획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는 아직까지도 희생자에 대한 이 추모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노릇이고요. 지금 영국 대사라던가 그 많은 외국의 대사들마저도 이번 1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추모의 마음을 트위터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아니면 공식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다른 외국에 있는 대사까지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이 끔찍하고 희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전에 이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의 이 정부의 일련의 행동들을 봤을 때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전히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아무도 없고요. 책임에 대한 회피성으로밖에 저희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이 추모 행사를 하게 된다면 본인들이 그동안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지지 않았던 무책임함을 내가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이라는 모습으로 개인이라는 이름으로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또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사고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정 법안 처리에 좀 동참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태원 특별법 추진이 먼저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지난 사고에 대해서 되돌이켜보고 책임자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일, 그리고 희생자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 국가 재난 상황 시스템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질 예정이고 국가에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의료비나 상담 지원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그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그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재난안전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체나 주관이 불명확한 행사에 대해서 지자체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를 하고 그 인파 사고에 대한 유형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지자체의 재난 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법안인데 지금 그 민주당과 국힘은 뭐 네 법안, 내 법안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재난안전법보다는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국가 재난 상황에 대한 대책은 네 법안, 내 법안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협력을 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는 데에 좀 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뭐 시급을 다루는 일이죠. 둘 다 저희는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질서 안녕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찰 직무집행법 5조에도 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의 우리가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법이 없고 시스템과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발생하기 전에도 용산구청장이라든가 용산구에서던가 경찰서에서도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는 매뉴얼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응 메뉴까지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그게 통제가 제대로 안 됐고 질서 유지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그 당시에 뭐 119 신고라든가 112 신고라든가 신고가 계속 발생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적절하게 그 시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던 것. 그러니까 국가가 시스템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시스템이 있는데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 전 이태원 참사의 또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참사가 어떻게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또 필요하고 그래야지 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책임 회피에만 그동안 급급했었고 마치 뭐 주체자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자가 없다는 식으로 면피에만 급급했었기 때문에 그 추후에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셨더라고요. 뭐 저는 가신 거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한 마음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 번 포가 떨어진 곳에는 다시 포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너무 망언 아닙니까? 어떻게 희생자가 발생했던 그 현장에 가서 한 번 포가 떨어지지 않으면 포가 떨어지지 않는다. 뭐 확률 게임 하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어떻게 근데 그곳에서조차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죄송하다, 잘못했다, 우리가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것이 저는 지금 정부의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그 한계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민지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어찌됐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뭐 여당, 야당 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재난안전법이 그 법사위 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민주당이 어깃장을 나서 진상규명특별법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재난안전관리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봐 우려가 되는 부분이 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그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열리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 추모대회 등에 관련해서 소식과 현장은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 어제 저희 연합뉴스TV에도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갖기도 했는데요. 이 통합과 변화를 위해서 이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정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의 반응은 좀 냉담하긴 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의 말대로 이 두세 번 마음을 녹이면 이 끌어안기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지요? 최종적으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면 끌어안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첫 일성이 통합이었던 만큼 사면에 대한 1호 안건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면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분은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준석 전 예. 대표인데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 당원권이 정지가 돼서 내년 1월 7일에 회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그 총선 공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 당원이어야지만 공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에 당적이 회복된다고 해도 공천을 받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면이 이루어지면 공천에도 이제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대사면이라는 것을 1호 안건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요. 지금 물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신당 창당을 한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배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신인규 변호사가 물론 창당을 위해서 탈당을 하기는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에 합류를 한다거나 따로 신당을 창당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떠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도부와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할 역할이 있다. 여기를 좀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노원병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는 것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는 것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당원권이 정지됐고 총선 출마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천을 받을 것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공천을 받더라도 그 지역구는 이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당선이 될 수 있을지가 조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원외 인사로서 내년 총선에서는 당선이 되지 않으면 조금 입지가 불안한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무소속으로 대구 지역 정도에 출마를 해서 당선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된 이후에는 이제 화려하게 국민의힘에 다시 복당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어찌됐건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생각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직접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여러 차례 진심으로 설득을 하면 좀 그 화합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 지도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이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해제해준다. 그리고 이 유승민 의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계가 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대사면이라고 하는 글자에도 오만함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법적인 용어로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면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그 잘못을 이제 풀어주는 건데 아니 당에서 왜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당에서는 당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의 용어로는 징계 해제나 징계 취소가 맞는 거지 갑자기 사면이다. 이거는 저는 판단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마라는 그런 오만함이 저는 묻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이준석 대표라던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불쾌감을 저는 표시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이건 본인들 문제잖아요. 본인들 문제인데 본인들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를
뭐 아무런 동의 없이 어떤 통보 없이 언론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 세 번 마음을 녹인다라고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두 번, 세 번 마음을 녹일 것이 아니라 그 두 분께 진심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마음을 녹일 것은 뭐 이분들한테도 뭐 해당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녹이시는 게 우선인 것이죠. 이 혁신안이 왜 지금 출범을 했는지에 대한 좀 본질적인 근본적인 생각을 또 하셔야 되는 것이 그걸 좀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 강서구청장 선거로 이른바 집권 여당과 또 대통령에 대한 반성을 주문하고 국정 기조의 쇄신과 국정 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마음인 것이고요. 그렇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부랴부랴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국민이 반성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선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1호로 하는 게 뭐 이른바 비윤계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뭐 마음을 얻고 비명계도 비윤계도 함께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저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국정 기조에 대한 변화를 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혁신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양평고속도로 건 관련해서 원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특검도 받겠다. 최상병 특검 같은 것도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에 잘 설득을 해보겠다라던가 아니면 지금 뭐 오늘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뭐 이런 희생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저희가 건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혁신이 오히려 되는 것이죠. 뭐 이준석, 홍준표 당사자도 불쾌해하는 것을 뭐 두 번, 세 번 만나 마음을 녹이려 계속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과연 혁신이 출범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의힘은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국민의힘에 있는 이른바 혁신위원 포함한 지도부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아직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 위원장이 그러면서 영남 중진들의 서울 험지 출마론을 띄웠습니다. 혁신위가 공천 룰을 다루지는 않을 거다. 차출 여부는 당이나 선대위가 결정할 권한이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영남 중진들의 서울 험지 출마를 이제 띄웠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영남 의원들 그리고 수도권 의원들 간의 반응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위원장에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그 방송에서 여러 차례 영남권 스타 의원들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남권에서는 상당히 쉽게 당선이 되니까 대신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또 연합뉴스 방송에서는 네. 내가 특정 의원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한국말이 조금 서툴러서 험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당을 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조금 수정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에 출마를 한다고 해서 그 쉽게 당선이 될 것이라고 보지도 않고 또 젊은 영남권에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지역 연고가 없거나 새로운 인물들이 무턱대고 가서 당선이 되기는 또 조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국민들은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고가 없거나 지역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후보들을 무턱대고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뽑아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당에서도 또 혁신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남도 잃고 수도권도 잃고 이런 결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천 룰에 대해서 그 혁신위가 이제 공천 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또 그 이제 빠르면은 30일 정도에 총선 기획단이랑 인재 영입위원회도 이제 조만간 출범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혁신위가 이제 얼마만큼 공천에 대해서 칼을 휘두를 수 있을지는 의문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혁신위가 실질적인 공천 룰을 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밑거름이 되는 당의 화합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그 밑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강단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발을 뗀 혁신위인 만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이후에 첫 인선으로 최고위원과 정책위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 정책위장에 삼선의 이계호 의원을 임명을 했고 더불어서 이 조정식 사무총장의 유임, 이 불만을 갖는 비명계 의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있는 겁니까? 불만이 있는 것보다요. 이제 원래 이 조정식 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함께 이제 송갑석 최고위원 물러나면서 이른바 가결에 대한 책임을 한꺼번에 진다 해서 본인이 이제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뭐 지켜라라 뭐 이런 거 수준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누구는 비명이라서 왔다, 누구는 친명이라서 왔다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요. 그저 지도부와 함께 발 맞추고 내년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선택해서 여러 고민 끝에 이제 임명이 된 것입니다. 뭐 항상 보면은 인사에 대해서 어떤 분은 친명이고 이번 찐명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당 내부 안에는 그렇게 갈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친명 비명 없이 그냥 지금은 당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당 대표 중심으로 당을 잘 이끌어 나가자라는 것이 지금 기류인 것이고요. 일부 당원들께서 뭐 지금 가결로 했다라고 하는 분들과 뭐 의심되는 분들에 대한 뭐 징계를 요구하자라고 해서 뭐 마치 당내 굉장히 분란이 있는 것처럼 뭐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당원들의 강력한 의사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뭐 최고위원이 누가 또 임명이 됐고 정책위 의장이 뭐 이계호 의원이 됐고 조정식 의원이 뭐 유임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뭐 안에 분란보다는요 그냥 정무적인 판단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무 복귀 후에 계속 화합을 좀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비명계 징계를 계속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좀 당내에서 메시지가 제대로 좀 수용되지 않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아니라요. 그냥 적극적인 당원들입니다. 의사 표현을 하는 적극적인 당원들인 것이고요. 저희가 당원 게시판이 있고 청원이 있습니다. 그 청원에 그 권리 당원들만 청원을 할 수 있어요. 그 청원에 이른바 가결파 그리고 당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뭐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좀 징계를 해달라 하고 5만 명이 청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당내 이제 시스템상 5만 명이 청원이 되면 당이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마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뭐 당장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권리 당원께서 이제 청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 대표께서는 뭐 포용하고 함께 하자라고 메시지를 냈지만 어쩔 수 없이 당원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당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네,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의사 표현을 하는 당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성 지지층이죠.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 비명계 의원들한테 뭐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서 총이 있었으면 뭐 쏴버리고 싶다, 쏴버렸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의사 표현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된다, 당내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실제 행보는 통합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본인은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의 손을 빌어서 비명계를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시나리오를 수순대로 밟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강성 지지층들이 비명계를 뭐 수박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비명 오적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문자 폭탄을 보내고 위험한 수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그 친명계 원외 인사들 예전 그 기초단체장들을 했던 분들이 비명계 의원들이 출마를 이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도 통합이랑은 전혀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 자체도 크게 의지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은 통합을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강성 지지층이 더 나서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위원, 임세연 민주당 국민소통위 상임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